네, 저는 이제 미국의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은 뭐 금과 같다. 금. 아주 귀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은 강남 노른자위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정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딱 4종목 정도를 뽑았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렇게 좀 뽑아서 좀 사두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올해 초죠. 그리고 팔질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공장이 반도체로 네. 미국으로 모이고 있고 돈이 미국 증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은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말씀드리면서요. 거기에 붙여서 우리 증시도 좀 좋겠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올해 상승이 상당히 컸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증시가 많이 하락한다, 금융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많이 올랐다. 이것을 본다면요. 시장의 화두는 결국은 올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뭐 100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네. 올해만. 그죠? 자, 이 이유가 올해 코스닥의 상승은 요 숏 커버링이 화두다. 결국은 이제 외인 기관들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네. 2차 전지에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도 팔아서 갚기 위해서 네. 하는 시장이었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지수만 오르고 오히려 2차 전지 외에는 별로 녹아내리는 주식들이 더 많았죠.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장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뭐 개인들이 성공했다 볼 수 있는데요. 뭐 많은 개인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마냥 공매도의 호구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계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과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숏커버링이라는 게 공매도를 했었던 외인과 기관이 숏커버링을 했고 공매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종목을 사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이끈 건 개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 이게 그동안 외인 기관에 따라가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쉽게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면서 2차 전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긴 것인가? 승리한 것인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요즘엔 뭐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이죠. 최근 기관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순매수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기관은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매수했고 뭐 개인도 그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매수했는데 네. 또 외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담았다라고 본다면요.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산 것은 개인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기관의 물량은 네. 매수 물량은 공매도를 갚기 위한 숏스퀴즈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미래 가치를 봐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산다기보다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뭐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걸 할 정도로 좀 주식시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참 똑똑해진 것 같다, 스마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하면서 네.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3,300까지. 그때도 이제 뭐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요.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증시가 뭐 더 대폭락한다 그랬는데 증시가 올랐죠.
근데 그때 개인들이 뭐 크게 재미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개인들도 좀 스마트해지고 또 저 같은 네. 사람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죠? 유튜버들 아, 유튜버. 네. 또 뭐 이제 포스코 관련 아니면 2차 전지에서도 또 뭐 배터리 아저씨 같은 분도 있고 아, 또 여러 네.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포스코나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지난주에 올린 영상만 해도 이 10,0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10,000회에서 뭐 20,000회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런 분들이 한 주만 산다 하더라도 2만 주가 되겠죠. 오. 그래서 그런 것에 공감해서 네. 동참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번 증시의 좀 특이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바른 말을 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그런 수준 자체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펀드 매니저들보다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원동력이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지 않는 또 전문가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또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은 또 작가님이시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전략들을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수월함을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오는 정책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꼭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도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여러 번 좀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에코프로 8월 16일 날 네.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는 뭐 한 어제 기준으로 한 18% 제가 출연한 지 뭐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포스코홀딩스는 뭐 9% 정도 수익이 발생됐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도 그날 제가 출연하는 수요일마다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빠지는 날, 하락하는 날 사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뭐 오르는 날 사서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 오히려 이제 하락해서 공매도 쇼커버들이 야 이거 뭐 이제 앞으로 막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오히려 더 치는 날 눈을 감고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난다.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가 8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고점일 때 공략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께서는 2차 전지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나올 때 담아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 어제 기준으로 20%의 수익률, 포스코홀딩스 9%의 수익률 가져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자꾸 매도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멘토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증권사에서는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네. 시각도 있고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사실 예전에 에코프로로 공매도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쇼쟁이들,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에코프로를 공매도 쳐서 줄사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들이 이제 수익이 나면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손실이 나면 책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져야 돼요. 그래서 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숏을 쳤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에코프로에 이어서 그런 현상이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도 뭐 사상 최고 수준으로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공매도 덕분에 결국은 더 오를 것이다. 과거 뭐 테슬라 사태처럼 네. 결국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2차 전지 뭐 끝났다, 뭐 조정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더니 수익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저의 유튜브와 뭐 카페 등에서도 무료로 이런 관심주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99%를 찍었던 게 7월 달이고요. 네. 이제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출연하시기 전에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 종목을 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수익이 99% 이상 나신 상태에서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또 추가 수익도 내신 거네요. 아, 네. 그리고 저도 뭐 미국의 계좌도 하나 있는데 네. 미국의 PKX라고 네. PKX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 포스코 홀딩스 비중이 꽤 있다. 네. 미국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 애플과 함께 저는 포스코의 ADR이죠. ADR. 네. ADR 증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포스코를 살 수 있는 그 경우 한 60% 이상 수익을 좀 가지고 있다 네. 보는데요. 조정 올 때마다 이제 2차 전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또 2025년이 되면요, 요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은 뭐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아직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적지만 향후 뭐 2년 후만 돼도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좀 가지게 되는 게 2차 전지 분야인데요. 2차 전지가 꼭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ESS, 네. 전력 저장 장치죠. 그런 거와 함께 뭐 선박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분야, 뭐 로봇 관련해서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가 없죠. 로봇을 우리가 뭐 디젤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로봇 시대가 오고 네. 뭐 인공 뭐 관절이나 무슨 네. 이렇게 하는 거 또한 이제 앞으로 저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돼서 지금 뭐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투자도 굉장히 지금 수익률 좋게 내고 계시는데 드론 택시는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너무 먼 미래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게 곧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만간 오겠죠. 조만간? 예. 조만간이 언제죠? 글쎄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통찰적인 인간, 그리고 99%의 그냥 인간. 자, 인류가 이제 10만 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네. 과거부터. 그래서 역사의 발전 중에 결국 역사를 인간의 문물을 창조해낸 것은 0.1%입니다. 0.1%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겨우 0.1%란 뜻은 나머지 90%는 뭐 했냐. 뭐 다른 일도 했겠죠. 하지만 그 핵심 인물들이 뭐 에디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했었고, 과거 이제 보면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0.1%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 인터넷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인터넷 시대가 언제 와? 뭐 그런 시대가 오겠어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이제 뭐 인터넷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동창들이나 네. 뭐 이런 소식들을 서로 네. 이제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편지를 쓸 수 있다 했는데 다들 에이, 그게 뭐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조 원의 자산가가 된 게 지금 시작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0.1% 정도의 사람만이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0.9%는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99%가 되지 않고 0.9% 안에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드론 택시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드론 택시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투자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벌써 30분인데 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과 오시면은
좀 그런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투자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뭐 드론 택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관절형 로봇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가격대도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이유,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까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을 캐고 있죠. 네, 자원을 갖고 얘기해 있습니다. 주셨잖아요. 리튬에 대해서. 그리고 수산화는 리튬을 앞으로 창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 미국의 청바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story of blue jean is part of the story of the American West. In 1849, gold was discovered in California. 1649년이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many 오. people hope to find gold, becom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았지만 결국 부자가 된 건 무엇이었냐?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어. 리바이스의 탄생 비화인데 청바지를 판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뭘 파는 사람이 더 이득을 봤다는 거죠. 아, 금을 캐러 온 사람한테 청바지를 팔았군요. 그렇죠. 아, 더러워져도 괜찮은 바지. 그렇죠. 아. 터프 팬츠들을 네. 배 돛이죠. 돛 세일 네. 그걸로 이용해서 청바지를 만들어서 파란 염색해서 팔았는데 그렇게 잘 팔려서 금 캐러 온 사람들이 다 그걸 사니까 네. 떼부자가 됐다. 금을 캐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사람은 이제 매일 금 캐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을 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창립자인 또 리바이스의 네. 탄생 비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통찰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주식 투자라는 것 통해서 그 주식을 산다는 거 행위 자체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주주가 돼서 그런 주식들을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와 같다. 그게 핵심이지. 주식으로 이제 어떤 테마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단타 치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늘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마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금을 캘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주로 계속 포스코홀딩스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포스코홀딩스를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만 더 밀집하면은 이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는 날마다 좀 조정이 와요. 뭐 지난주 수요일에도 뭐 장중에 4% 빠졌는데 공매도들이 더 그때 공매도를 많이 쳤죠. 근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또 지난달에도 증시가 오를 때 뭐가 올랐습니까?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네. 올랐죠. 에코프로 공매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이 포스코 기업들이 에코프로 기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2024년이 되면은 내년 있죠. 내년이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을 광물에서 채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이 포스코에서 채굴하는 광물을 본다면요. 네. 광석형에서 한 22만 톤, 염수형에서 10만 톤, 비전통 자원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PER 기준으로 멀티플 PER 기준으로 20배라고 했을 때 이 톤당 이제 수산화 리튬 가치만 봐도 150만 원이 가야 됩니다. 만일 리튬 가격이 뭐 6만 달러다. 네. 지금 이제 예전엔 뭐 10만 달러까지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3만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온다면은
26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주당?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배당도 받고 하면서 투자하시면요. 떨어질 때마다 뭐 한 주씩 모아간다고 보시면은요. 결국 1년마다 좀 분기 배당도 하고 네. 이번에도 배당이 나왔죠. 뭐 2%씩 은행 이자만큼 배당을 받으면서 또 주식이란 게 꼭 2030년에 가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보면 이제 10년의 성장성을 한꺼번에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 수요일처럼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을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던 이유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발할 것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주당 뭐 2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기간 안에 도달하게 될 것이냐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리튬 자원이 너무나도 2차 전지에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목하셔서 포스코홀딩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계속 좀 의문이 드는 건 아무래도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에서 이 모델 Y라는 걸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기존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죠. 네. 중국 시장을 빼고 나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시장을 이제 포함하더라도 3년 뒤에는 LG엔솔 같은 경우가 1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보면은 국내 판매를 시작한 모델이 모델 Y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를 했어요. 상하이 공장에서. 근데 중국 내수에서 팔던 것들 남은 물량을 뭐 한국으로 좀 돌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기아 레이가 네. 실구매가 뭐 2천만 원인데 이 문제는 이제 주행 거리가 200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겨울철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겠죠. 네. 뭐 가격도 싸져야 되고 하지만 이제 삼원계 배터리도 그만큼 또한 이제 4680 배터리 등으로 인하여 또 뭔가 이제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LFP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는데 네. 이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어.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셀투팩 기술을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투팩 기술은 이제 셀과 모듈이 있는데 모듈을 없애놔서 셀을 팩에다 그냥 담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배터리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효율을 그냥 배터리가 많게 해서 높이자는 건데 무게도 무거워지겠죠. 효율도 떨어지고 근데 가격은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3원계 배터리나 앞으로 4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제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인데 네. 보면은 이제 탑리스라고 테슬라에서 그것을 이제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 용접 부분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에서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3원계 배터리도 셀 투 팩이 아니라 팩까지도 없애는 네. 배터리가 커지니까 굳이 안정성 때문에 팩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밀집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게 효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뺏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야기가 재밌는데 시간상 공략주로 좀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의 공략주도 뭐 포스코홀딩스가 될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으로는 뭐 포스코 아저씨도 되지만 네. 무슨 아저씨? LNG 아저씨가 될 수도 있다. LNG 아저씨요? 갑자기 LPG 아니고 LNG 아저씨. LPG는 가스고 예. LNG는 뭐 선박 아닌가요? 왜 LNG 아저씨죠? 그렇죠. 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긴데요.
좀 내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요 이슈와 함께. 그래서 어쨌건 이제 뭐 관심주가 하나 있는데 많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 오히려 아침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종목명은 이제 한화 오션입니다. 왜 이 오션.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이 종목이 좋아요. 네, 좋겠죠. 많이 어떤 오를 게 것 같아. 좋을까요? 아, 네.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 조선업이 한 15년간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긴데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사사기를, 사무엘상하.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출애굽이죠. 그래서 네. 온 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는데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은커녕 개뿔도 없어. 개뿔도 없었던 상황이죠. 네,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스라엘 방송 척박한 용어를 땅이고 좀-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재밌게 하자면 이제 네. 개뿔이니까 예. 없다 그랬는데 네. 이게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가스전을 운반하려면 LNG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노스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주로 유럽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다 유럽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을 통해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잠그기도 하고 좀 뭐 문제도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유럽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죠. 뭐 물가도 비싸지고 뭐 전기세만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게 영국이고 게다가 뭐 이제 한국의 붕어빵 하나가 7,000원이래요. 예, 핫도그가 너무 10,000원. 비싸네요. 네. 예, 남자 커트가 7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배도 못 만들고 그렇죠. 2차 전지도 못 하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엔터도 그렇고 전 세계 한류 열풍과 함께 저는 이제 K 조선 네. 이런 것이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차세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오션을 보면요. 조선업 15년 사이클 불황이 이제 새로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코도 15년 못 오른 기업이다 하면서 처음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한 99% 이상의 네. 상승은 나왔습니다. 오른쪽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해야죠.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작년에 뭐가 잘 된다. 네. 샤인머스켓 잘 된다. 네. 다 져서 다음엔 가격이 폭락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쪽이 잘 되니까 이쪽에 투자하면은 낭패를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간 뭐 이 조선주 사서 수익 봤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호황이 오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하나오션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아까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네. 아무것도 없는 조선업이었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거 가격이 저렴해서 영국보다 한국의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시간이 좀 있네요. 이제 LNG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네. 뭐 1,000척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네.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세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은 이미 이제 한국에 일하시는 김 씨들이 많이 한국도 이제 평택으로 많이 가셨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많이 몰락해 있고 기술 자체가 잘 없군요. 있는데 네. 하도 불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네네.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선이죠. LNG선의 경우에서는 이쪽에서 이 엔진이 멈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샀다가 어느 나라에서 LNG선을 수주했다가 이거 뭐 고장 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18% 성장세인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 사업을 이제 확대 하나오션을 하고 있고 요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이제 초국 이제 하나그룹으로 팔리면서
이제 방산 기업으로 좀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주식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하나 그룹으로 이 하나 오션도 하나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뭐 유상증자를 좀 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2만 원대 유상증자를 했는데 20만 원 갔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 선박 등에 투자하기 위한 유상증자였는데 앞으로 뭐 자금은 넉넉해질 것이라고 봐지고요. 세계 경제에서 이제 한국, 중국만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가 한국이 뭐 유럽이나 미국은 조선업도 안 하고 있죠. 네. 조선주가 없어요. 한국밖에.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 맞는 나라다 하면서 과거에 이제 정주영 그러네요. 회장님이 네. 영국에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 이거 우리 500원짜리 지폐봐라. 이 거북선 길에 있지 않냐 하면서 시작했던 네. 조선업이 저는 15년 만에 네. 호황 사이클이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부터 그리고 하나오션 공략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